안녕하세요. AI 시대, 우리의 일과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능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설계자로 거듭날 것인가? 생존의 갈림길이죠. 이 질문은요, 그냥 직업, 이름 같은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 산업혁명은 우리 팔다리, 즉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지적인 기능까지 자동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왜 기능인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인이 뭐냐면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즉 어떻게 잘 해내느냐로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AI가 이런 기능인의 일을 너무나도 잘하거든요. 규칙이 있고 반복적이고 데이터 기반인 작업들. AI는 이걸 학습해서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거의 도사 수준이 됐어요. 코드 짜고 문서 초안 쓰고 이제는 순식간에 뚝딱 해내버리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 여러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회계에서 맨날 하던 장부 정리, 법률 분야의 표준 계약서 작성 같은 것들. 예전에는 신입사원들이 이런 기초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마저 AI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2022년 말부터 A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업들에서 20대 초중반 주니어급 채용이 무려 13%나 급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더 높은 수준의 판단력이 필요한 시니어 직급은 오히려 채용이 안정적이거나 늘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왼쪽 막대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주니어 채용은 13%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시니어 채용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AI가 사회 초년생들의 커리어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리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기능인의 역할이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에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설계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설계자라고 해서 무슨 건축가나 디자이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걸 넘어서 무엇을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 AI를 포함한 여러 도구들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조율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표를 보시면 기능인과 설계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능인은 어떻게 더 빨리 할까를 고민하지만 설계자는 이 일이 왜 필요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AI를 경쟁자로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부하 직원처럼 부리는 겁니다. 가치 창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좋습니다.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과 여러분의 무기가 될 도구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BPR, 우리말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방법론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5단계를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하는 일의 진짜 목표가 뭔지 정의하고 지금 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샅샅이 분석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AI로 바꿀 수 있을지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이 핵심인데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에서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거죠. 설계자는 이런 도구들을 내 손발처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코딩 한 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 앱을 연결해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AI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심지어 나만의 챗봇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자의 무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설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을 텐데요. 그럼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 명과 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자와 기능인 사이의 소득 격차가 극심해질 수 있고요. 청년들은 아예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에너지 문제나 몇몇 거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 같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하는 일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둘째, 여러 도구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야 하고요. 셋째, 공감, 소통, 비판적 사고 같은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기계의 예측 가능한 부속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기능인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래는 설계자의 것이 될 겁니다. 물론 설계자의 길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어쩌면 더 힘들고 고단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기술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주인으로 남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